네, 오늘은 그러면 사과를 배워볼 텐데요. 먼저 뒤를 먼저 아픈 나중에 라는 과의 이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앞에서는 앞을 먼저 뒤는 나중이었죠. 그죠? 우리가 1과 2과는 어떻게 한자가 만들어졌는지 형성 과정, 그러니까 그 육설을 배워봤죠. 상형, 시사, 회의, 형성자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고 3과에서는 단어예요. 단어의 결합인데 이 단어들이 한자와 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어휘잖아요. 단어들인데 그 단어를 앞에서부터 풀이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3과에서 배웠고, 근데 이 우리나라 단어의 참 많은 부분은 한자어기 때문에 한자에서 한자 단어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한자의 문법대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풀이가 되는 그러한 어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를 먼저 해석하고 앞은 나중에 풀이하는 요 관계는 술목 관계, 네. 그 다음에 술보 관계라고 해서 술목은 서술어 더하기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술보 관계는 서술어 더하기 보어 이런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계의 짜임 어휘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꿈틀꿈틀 보면은 1과 2를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공원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막 운동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하는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가족은 쉬는 날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 쉬는 날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렇죠. 휴일 배웠어요. 휴일, 쉬는 날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야. 쉬는 날, 그죠? 쉴 휴자, 날일자 해서 휴일, 쉬는 날 이렇게 앞에서부터 우리가 풀이를 하고 있죠, 그죠? 네, 2번 봅시다. 가을은 책을 읽기에 좋은 계절이다. 우리 친구들 책 읽는 거 뭐라 그래요? 독서라고 하잖아요. 독서, 그죠? 이게 읽을 독자의 글서자예요. 글서, 책 서자인데, 근데 어떻게 돼요? 어순이 읽다. 우리 국어는 책을 읽다 해서 읽다를 나중에 말해주는데 우리는 책이 먼저 읽다가 두 번째. 근데 한자는 어때요? 그쵸? 읽다가 먼저 글이 두 번째. 우리랑 어순이 다르죠. 그쵸? 읽다가 먼저 쓰고 책을 나중에 써요. 그래서 우리 어순하고 다른 이런 한자의 짜임들,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의 짜임을 우리 친구들이 이번 시간에는 배워볼 거예요. 뒤에서부터 풀이하는 우리 이 본문에 이 세 개의 단어를 놓고 봅시다. 먼저 여기 독서 나왔죠? 독자는 그렇죠. 읽다, 읽을 독자, 서는 글서자, 문서, 글, 문장, 책 등등의 뜻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하면은 이걸 풀이를 하면 먼저 일단 책을 우리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어에서 어떻게 말해요? 그렇죠? 책을 읽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국어는 그래서 우리 국어와 한문의 이 어순 문법적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우리 국어는 먼저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국말은 중국어 우리 한글은 그래요. 한글은 그런데 중국 한문은 어떻게 주어 먼저 서술어 나오고 그 다음 목적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주어 같은 경우는 이제 생략이 가능하고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어순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술목 관계라고 합니다. 서술어 더하기 목적어다 라는 거죠. 이런 관계, 술목 관계 위에서 나온 서술어 더하기 목적어, 서술어 더하기 목적어, 술과 목을 한 글자씩 따서 술목 관계라고 합니다. 독서는 책을 읽다.
독서, 술목 관계 뒤에서부터 풀이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국어와 한문의 중국의 그 문법이 달라서 오는 거. 우리 친구들 영어도 이러죠? 영어도 먼저 서술어 나오고 그다음 목적어 나오죠? 이런 것처럼. 그다음 이제 서술어가 뭐고 목적어 뭐고 우리 국어 시간에 우리 친구들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문장 성분 배웠을 텐데 주어는 행동을 하는 주체. 그쵸? 그 어떤 인물을 얘기를 한다면 뭐 인물이든 사물이든 아무튼 그 문장에서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것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술어는 그렇죠? 그 주체가 하는 행동을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뭘 한다, 뭐 운동한다, 뛴다, 밥을 먹는다, 잔다, 뭐 등등 이런 행위를 나타내주는 이런 것들이 서술어예요. 근데 서술어는 꼭 행동뿐만이 아니죠. 형용사도 서술어 될 수 있죠. 그죠? 그 뭐 색이 빨갛다, 뭐 노랗다 이런 식의 대표적인 색상을 나타내는 것들이 형용사인데 그런 형용사들도 서술어로 쓰일 수 있어요. 형용사나 동사가 보통 서술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의 어떤 상태나 동작을 표현해주는 말이 서술어. 그 다음에 그 목적어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그죠? 그 서술어의 대상이 돼서 그 주체가 하는 행동의 대상. 그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내주는 말이에요. 먹긴 먹는데 뭘 먹어요? 그 먹는다는 행위에 뭐가 있어요? 앞에는 대상이 되는 그 앞에는 밥이 있죠. 그죠?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사과를 나무에서 딴다는 행동을 하는데 내가 뭘 따요? 사과를 따죠. 그렇죠? 딴다는 행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사과가 있잖아요.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아주 대표적인 술목 관계의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개자가 열다 개자예요. 그 다음에 회는 모이다, 모일 회자. 얘도 모이다로 해요. 모이다 회. 우리 회의 하자 그러죠? 회의 대표적으로. 무슨 회의 그러죠? 학생들 대표적으로 학급 회의 그럴 때 그 회의 하죠. 그래서 개회하면 모임을 열다입니다. 모임을 열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풀이되죠. 이것도 회의를 열다, 모임을 열다. 그러니까 모이다 대표적으로 회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회의를 열다 이렇게 이 관계로 이 단어도 술목 관계. 열긴 여는데 뭘 열어요? 그렇죠. 회의를 여는 거죠. 그 여는 행위의 대상인 모임, 회의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개회 뒤에서부터 풀이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읽는다? 수업이에요. 수업. 숫자는 받다, 숫자. 뭔가 물건을 주고받을 때, 그죠? 뭐 물건뿐만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정서적인 교류를 할 때도 다 주고받는 거죠, 그죠? 받는다, 받다, 업은 일업자인데 여기서는 학업을 의미하겠죠. 보통 수업하다 할 때의 업은 학업을 의미해요. 그래서 학업을 받는다. 그렇죠. 수업을 받는다.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수업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래는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학업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도 술목 관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서 우리가 어떤 꼭 그 지식적인 측면, 그죠? 지식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업을 받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해왔던 어떤 그 공부, 아니면 그 공부를 하는 그 과정,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그 업이 되는 거죠. 학업이 되는 거죠. 꼭 지식적인 측면만 이렇게 전달을 하려면 정말 이 온라인 클래스 이런 걸로도 충분하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선생님이 하는 어떤 이 과목을 접근하는 그 마인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진짜 실제로 보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배우는 게 선생님이 봤을 땐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온라인 클래스나 뭐 이런 뭐 인터넷 강의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어떤 그런 선생님들이 이런 과목을 접근하는 마인드라든지 어떤 그런 정서적인 측면은 실제로 만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선생님을 관찰하면서 모델링 삼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선생님이 봤을 때는 수업인 것 같아요. 네, 지식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생활적인 측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사실은 엄마 아빠한테도 또 수업을 받는 걸 수도 있죠. 그죠? 엄마 아빠가 일을 처리하시는 부분, 아빠랑 엄마가 사람들 만나는 그런 부분들을 친구들 다 이렇게 보면서 배우죠. 그런 것들이 다 수업의 일종이 됩니다. 네, 모델링. 그래서 직접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튼 학업을 받다. 학업을 선생님, 스승님 뭐 이런 부분을 받는 걸 우리가 학업을 받다, 수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본문 여기까지 일단 보고